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생활과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이번 학기에도 지난 학기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녹화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지금 녹화 영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생활과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과목은 다른 수학 과목처럼 증명을 하거나 문제풀이 위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일단 개요를 설명을 해 드리면 이 과목에서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통계와 같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수학의 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서상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파트는 금융 파트예요. 그래서 뭐 이자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생 상품의 값을 계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파트를 이제 생각했고, 두 번째 파트는 전염병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지금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전염병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깊게 하려면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 제가 통계 파트를 넣어 놨는데, 통계에서는 이제 검정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통계 검정이라고 하는 그 단원을 하나 넣어 놨어요. 그래서 총 보시면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 세 가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금융 파트에서 뭘 다룰 거냐면, 처음엔 이제 이자 계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한 적 있을 거예요. 원리합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단순한 계산을 일단 시작으로 할 거고, 그다음 얘기는 뭐냐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은행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펀드도 있고요. 펀드도 있고, 그리고 뭐 선물, 그리고 옵션 이런 등등의 상품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 주식 계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옵션에 대해서 이제 그 옵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염병 얘기했었죠. 전염병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표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을 이용한 모델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보통 심각한 경우에는 몸 내부를 전체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뭐 CT 촬영, MRI 촬영 등등등을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촬영을 할 때 이 몸속의 장기라고 할지 아니면 뼈, 구조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 촬영하는 영상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데에도 수학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출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함수를 쓸 것인지, 그 함수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예를 들어서 뾰족한 점을 스무스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곡면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3D 프린터에도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죠.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단순한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일단 이렇게 모델링 중에서 전염병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물론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는 정도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통계 파트에서는 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와 같은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도 아마 쓰이게 될 거고요. 어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통계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 처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통계 부분 중에서도 검정이라고 하는 파트를 할 거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을 텐데 확률 보다 확률에 치중하지 않고 통계 쪽 부분에 치중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뭐 문제도 풀어 보겠지만 뭐 다른 기타 수학 과목처럼 증명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고, 일단 의미, 그리고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렇게 전반부에는 진행이 되고, 뒷부분에 통계 부분에 들어가면 증명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목에서도 증명이 빠지지는 않지만 다른 과목처럼 뭐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이 과목의 선수 학습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을 잘 들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수업을 좀 충실히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얘기해야 될 것들을 쪼끔 얘기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모든 공지 사항은 제가 포탈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포탈에 사이버 강의실의 공지 사항란에 보면 제가 이제 모든 공지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강의안이나 뭐 문제풀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공지, 또 과제에 대한 공지가 다 공지사항에 나오니까 그거 확실히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 확인하시는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학습 목차라고 되어 있나요? 학습 목차에 가면은 이제 뭐 1 주차, 2 주차, 3 주차 강의 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과제가 언제 있는지도 뜨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학습 정보란에 공지사항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제가 공지 올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지난 학기에 해서 알겠지만 25분 이상 50분 이하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뭐 30 분, 40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풀로 50분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할게요. 네. 과제를 많이 내진 않을 거예요. 중간고사 전에 2번, 그리고 기말고사 전에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총 6번이 되겠죠. 과제 4번에 중간 기말고사 2번.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시험도 대체 과제 형태로 해서 과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총 여러분은 6번 제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업이 50분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40분을 수업을 했다. 그럼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제란에 보시면 제가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 없음이라고 하고 숙제가 뭔가 있다. 그럼 그냥 스스로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란을 보시면 제출인지 아닌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출하는 시기가 되면 그거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 제출하는 과제는 총 6번.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2번, 기말 전에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고사 전에 2번, 과제 중에 1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그 링크를 주면 그 링크로 들어가서 객관식 문항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풀어서 이제 문항을 체크를 하고 이제 주관식 답변에는 답만 쓰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3이 나왔다. 그럼 3이라는 숫자를 쓰면 되는 거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란에 이제 제가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그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그 링크 따라가서 그 문제를 풀고 제출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과제는 서술형 과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좀 보고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해줄 건데,
서술형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과제는 이렇게 찍는 거, 객관식 문항을 쓰고 단답형으로 쓰는 건데,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서술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할 거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이렇게 객관식 한 번, 서술형 한 번, 이렇게 과제가 두 번 있다. 기말고사 전에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객관식 문항이 쭉 있는 숙제를 한 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과제 한 번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전 두 번, 기말전 두 번 제출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출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 제출에 대한 것도 그때 가서 공지를 또 할 거니까 여러분 공지사항을 틈틈이 봐주세요. 그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학습활동 관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과제 관리로 가시면 여기 과제명이 있겠죠? 그래서 몇 주차, 몇 차실 과제 이런 게 뜰 거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 아래에다가 이제 첨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학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증명을 하게 될 텐데, 그 풀이를 여러분이 다 뭐 작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수기로 최대한 꼼꼼하게 잘 써서 컴퓨터로 이제 전송해서 뭐 올리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파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캔을 해서 PDF 파일로 변환하면 더 좋고요.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PDF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모아 놨다가 그걸 공부할 때 쓰면 또 좋겠죠. 그렇게 해서 과제는 여러분이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랑 과제를 더해서 5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과제가 매주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강의를 하고 50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복습 시간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 또 이제 과제가 제출하는 과제가 있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제출 없음이라고 제가 과제란에 써 주면 그 과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뭐 몇 월 며칠까지 꼭 제출하세요라는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공지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노트하고 강의안을 줄 텐데, 어 강의 노트는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의 증명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지금 보듯이 솔루션란이 비어 있는 이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여러분한테 문서화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들을 때 직전에 이제 이걸 출력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출력해서 여러분이 강의 노트를 이제 자신의 필기 노트처럼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문제가 아예 써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출력해서 쓰면 쪼끔 더 편하겠죠. 그리고 출력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뭐 강의 노트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는 뭐 휴대폰 이용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강의 노트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강의안이에요. 강의안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솔루션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솔루션이 있는, 즉 어떤 예제나 뭐 증명의 솔루션이 있는 이런 형태를 강의안이라고 부를 건데, 강의안과 강의 노트를 올려줄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저희 수업 계획서인데 여러분들 그 수강 신청 전에 강의 계획서 내지는 수업 계획서 학교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있고요.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을 텐데 일단 같이 보시면 출석은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20% 적용되고 사이버 강의실에 올리는 그 수업은 우리가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출석으로 인정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다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기간에 무조건 수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석 횟수 12회 초과하면 F 처리 바로 적용되고요. 결석 횟수별 감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표에 의해서 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각 3번 하는 건 결석 1번이랑 똑같이 처리가 돼요. 그리고 수시시험 1차,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말했죠. 중간고사 전에 두 번의 과제가 있다. 기말고사 전에 두 번의 과제가 있는데 한 번은 객관식이고 한 번 주관식이다. 그래서 그 퀴즈라고 하는 거를 서술형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과제 여러분이 내는 걸 보고 제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2차 퀴즈 마찬가지 기말고사 전에 서술형 과제 한 번 있다고 했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시험은 가급적 학교에서 정해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조별활동 및 과제 10%라고 되어 있는데 매 차시 과제풀이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차시, 그러니까 모든 그 수업 끝나면 과제란에 게시가 될 텐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학습이 있고요.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제출 과제는 제가 제출한다고 쓸 거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는 제출 없음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네 번의 과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의 시험. 총 6번을 제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 차시에 과제가 있더라도 제출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하는 과제 다 모아서 10%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시 시험이랑 조별활동 및 과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합하면 20%죠. 즉 과제를 제출했을 때 여러분이 20점 획득하는 거고, 나머지 출석 20, 중간 기말 30씩 해서 총 100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수학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습반과 기초클리닉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기초학습반은 말 그대로 아주 기초를 다루는, 엄청나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그런 하나의 비교과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9번, 즉 9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허락이 되고 본인이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이 수업은 여러분이 출석을 잘하고 과제 제출만 잘하면 패스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마일리지도 부여가 돼요. 그래서 기초학습반 공고가 뜨면,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뜨면 여러분이 시간이 맞고 그리고 본인이 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수업도 좀 추가적으로 듣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기초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공지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포털로 들어가서 아리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에, 여기 보시면 전문 상담 있죠? 전문 상담으로 들어가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맞춰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랑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 전에는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해서 저랑 같이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말이 상담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것이 있다 하면 저랑 메일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화상회의처럼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서로 얘기하면 쪼끔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수학 수업을 신청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일단 대학에 왔을 때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1 학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복학생도 있을 거고 여러 학년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대학 수학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듣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미적분학을 듣고요. 그다음에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듣고 확률통계 과목도 가끔 듣죠. 그런데 이제 모든 대학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내용은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이에요. 그래서 미적분학은 보통 1, 2로 나눠서 한 학기 그리고 2 학기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과 대학에서 하기도 하고 공과대에서는 이제 특히 뭐 공학수학 또는 공업수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형대수는 이제 행렬과
이제 1 차식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선형대수는 이제 공대생이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본이고, 심화 과정에서 이제 전산수학, 이산수학을 다루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산수학은 뭐 필수는 아니고 공대생 필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쪼금 뭐 컴퓨터 관련 공학, 그래서 쪼끔 좀 특수한 그런 전공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미분 방정식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공업수학, 공학수학, 우리 학교 응용수학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심화된 과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수업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학 때 들을 수 있는 기초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기초 수학은 이제 몰입학기 때 이제 시작을 하고, 어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죠. 즉 고등학교 때 내용을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이 이제 기초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뤘어야 하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에다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대학에서의 수학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쪼끔 더 어려운 게 대학 수학이에요. 대학 수학에서는 이제 그 미분하고 적분이 주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되는 그런 증명이나 또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여러분이 쪼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배우는 게 미적분학이란 과목인데, 미적분학 과목은 대학 수학 이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쪼끔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있고요. 선형대 수학은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calculus보다는 쪼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산 수학은 약간 개별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학과 관련된 책을 보면 보통의 구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의죠. 정의라는 것은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학 과목이든지 일단 첫 챕터, 뭐 챕터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정의부터 반드시 숙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호에 대한 익숙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거는 낯설잖아요. 친구를 우리가 만날 때도 처음 만난 친구는 어색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호에서도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그게 쉬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를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정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고, 우리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거나 하진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다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티어렘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티어렘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봤을 텐데, 특히 어떤 티어렘들이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했던 것 중에서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이런 정리들 기억나죠?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참인 명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참인 명제를 티어렘이라고 하는데, 이 티어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명제 안에 있는 용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가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티어렘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으로는 여러분이 티어렘의 증명을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되고 내가 여유가 된다면 증명을 스스로 해 보는 것. 이렇게 한다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코로럴리라는 게 있죠. 코로럴리는 뭐냐면 따름 정리라고 하는데, 티어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럴리가 있죠.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티어렘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식만 대입을 한다거나 하면 바로 나오는 명제가 코로럴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얻어지는,
굉장히 쉽게 얻어지는 하나의 또 다른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티어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명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책이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볼 때는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가, 나한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까를 고민하면 쪼끔 더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와 theorem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예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빨리 공부하기 위해서 예제부터 푼다거나 문제풀이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고 그것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풀이만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예제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일단은 그 앞에서 정의부터 그리고 theorem부터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응용에 대해서 쪼끔 더 생각이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는 "무턱대고 풀지 말자."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요. 그 아래 보시면 노트라고 있는데, 노트는 제 강의안과 강의 노트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숙지해야 되는 사실, 뭐 주의해야 되는 사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책이 거의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exercise가 이제 단원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exercise부터 풀지 말고 지금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정의부터 시작해서 theorem, 예제풀이하고 문제 보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다 풀 수는 없겠죠. 뭐 다 풀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몇 문제만 뽑아서 한번 풀어 보고 또 생각도 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어 쪼끔 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쪼끔 더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발전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이제 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의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 채팅을 개설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를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 거니까 그 주소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뭐 참여를 잘해서 점수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질문 있으면 그 채팅방에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실시간 대답을 못 해도 하루에 한 번, 뭐 하루에 두 번 정도,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고 이제 응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오픈 채팅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 외에 어떻게 다르게 푼 친구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로 의견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 얘기했었죠.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신청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대면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대면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일단 필요에 의하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움직일 거니까 일단 메일로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자 공지사항에 강의안하고 강의 노트 올라가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강의안, 강의 노트 보시고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1.1절 시작할게요.